아이가 딱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뭐예요? 굳이 먹으라고 하지 않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식사는 미디어가 아닌 가족과 함께. 제가 식사를 하러 가면,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외식을 못 하는데요. 가끔 이제 식당을 가면 어찌됐던지 간에 가족 단위로 왔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딱 애초부터 이렇게 휴대폰 딱 각 잡아서 세워주시고 아이가 휴대폰 보면서 먹게끔 하는 경우들 빈번히 보게 됩니다. 좀 마음 한켠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외식했을 때, 외출했을 때는 집보다 통제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이 조금 더 어쩔 수 없이 선택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일과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들이 식사를 미디어랑 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아이가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불편히 여겨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 혹은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로지 내가 밥 먹는 것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식사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거부감의 감정이 자꾸 있는 아이한테 얌얌 먹어야지, 씹어야지, 이렇게 먹는 거야 하면서 내가 먹는 것만 지켜보고 계속 내가 식사하는 행동에 사사건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먹는 거 별로인 아이가 이 식사하는 분위기와 그 시간, 환경이 편안할까요? 아마 아이가 뭔가 모르게 자꾸 더 불편하게 여길 거고요. 어른은 이 아이가 불편하게 여기면서 식사를 자꾸 더 멀리 하려고 하는 만큼 더 강하게 집착하면서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식사 행동은요, 웬만하면 엄마도 엄마 거 먹을 때는 잠깐 아이한테 주의와 시선을 거두고,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먹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먹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야 앙앙앙 해야지 라는 거를 그냥 앙앙앙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먹으면서 맛있다, 엄마는 장조림 먹고 있어 하면서 아이하고 대화도 하고 내가 정말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너무나 좋은 모델링이죠. 그래서 아이의 식사에 집착하게 되는 어른의 행동으로부터도 좀 한 발 물러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이에게 노출시켜 줄 수 있고요. 다양한 음식에도 노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매우 의미가 있는 식사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를 먹이는 데 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 먼저 먹이고 어른 따로 먹는, 식사를 분리시키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 먹이랴 나 먹으랴, 그래서 안 그래도 잘 안 먹는 아이한테 더 소홀한 것 같고 더 못 먹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가 더 안 먹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번잡하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순간들을 조금씩만 견디면서 반복해 주시면 나도 자연스럽게 내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아이의 식사도 조금 더 편안하고 유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쉽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미디어를 자꾸 제공하고 싶어요. 그게 쉽고 빠르면서도 효과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멈추고 조금은 버겁고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들고 번잡하다고 느껴지지만 함께 식사하는 것들의 문화를 시작하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더 정겹게, 그리고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품 안에서 바람직한 식사 행동을 배워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시작, 그 노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음식에 노출시키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음식 되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까다로운 아이들이 조금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때 불편해하면서 싫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에 부모님들이 이거 진짜 싫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이거 진짜 싫어하네 하면서 그 자극을 아예 걷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딸기 줬는데 싫어하니까 딸기 이제 그 다음번에 안 주고, 포도 줬는데 포도도 싫어하니까 그 다음번에 또 안 주고, 그래서 줬는데 다 싫어해서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까다로운 아이들이요, 나 이거 싫어, 안 먹을 건데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행동을 보이면요, 어른들은 그 행동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절대 주지 마 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다시 해석할게요. 나 아직 얘랑 친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 번을 쪼개서 내가 얘랑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메시지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 주고 과해, 걷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한테 4번, 5번, 10번, 20번 자연스럽게 더 반복적으로 생활 속에서 노출시켜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번 더 많이 만나야 친해지는 아이들인데, 이걸 아예 걷어버리면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자꾸 권하다가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까다로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질색팔색하면서 정말로 공포스럽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강요는 NO!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까다로운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딸기 싫어한다고 볼게요. 딸기랑 이렇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딸기다, 맛있겠다 했어요. 뭐야 하고 아가 이렇게 잠깐 봅니다. 보고 나서 안 먹어 하고 가요. 그러면 딸기 별로야? 그래, 그럼 이따가 엄마랑 또 딸기 구경하자. 이 정도여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먹어보라고 권했었는데 아이가 딱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뭐예요? 굳이 먹으라고 하지 않고 새콤달콤 딸기다 라고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아주 짧은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 아주 짧게 보였다가 딸기 싫은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엔 우리 뭐뭐 딸기 같이 먹어볼까? 하고 한번 또 권해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고 인상 찌푸리면서 안 먹겠다고 콕 했어요. 그러면 딸기 싫어? 딸기 새콤달콤이 맛있는데 아직 싫어? 좋아? 하면 내려놓고 나서 뭐예요? 그럼 엄마 주세요. 엄마 새콤달콤이 딸기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 손, 엄마 손이에요. 아이 손 잡고 아이가 포크 잡고 딸기 콕 찍어서 엄마한테 하고 줄 수 있게 엄마 손이 아가 손 움직여서 딸기 콕 해서 할 수 있게. 뭐예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만 보다가 도구로 딸기 찍는, 내가 스스로 딸기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행동으로 한 단계 나아가죠. 내가 안 먹으면 되거든요. 엄마 먹여주는 거죠. 근데 나는 별론데 엄마 너무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여러 번 엄마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엄마도 또 하면서 권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다양한 음식의 색감에, 냄새에, 그리고 찍어보는 질감에, 타인이 먹는 행동에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러다가 10개 정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줬는데 10개 다 거절하다가 1개 정도는 호기심이 나서 냄새를 맡아보거나 입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당연히 노출이 자연스럽게 횟수가 많아지면 아이가 그 여러 번의 횟수 중에서 한 번씩 취해보려고 하는 경우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음식에 까다로움을 보이고 음식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거절 거부 반응을 보일수록 강요하는 건 절대 금물이지만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음식에 노출시키고 조금씩 아이가 다가가고 탐색하고
관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아이들이 음식과 친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아이한테 다양한 음식을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가 점검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환경의 변화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식사 행동과 관련된 게 어려워요. 식사 행동이 영유아기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이거를 차근히 아이들의 발달에 맞춰서 매일매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거 어른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과업이라는 거 저 또한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조금은 더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예시 행동과 함께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내 아이한테 아주 작은 양육 행동의 변화들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연령이 어리고 연령이 어린 만큼 어른들과 발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때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고유한 능력이 있고 내가 지금 발달 연령에 알맞은 그 크고 작은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식사 행동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이한테 무조건적으로 제공해 주기보다는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능력을 통해서 식사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유대감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바람직한 식사 행동도 점차적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식사 행동이요. 오늘 푸른맛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따뜻하게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뵐 때까지 오늘부터 매일매일의 식사가 조금은 더 의미 있는 성장의 과정이기를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더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